서울 외곽, 남한산성이 보이는 언덕 위에 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 로비 유리창 너머로 샹들리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입구 표지판에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마이너스 은빛 정원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택시에서 내려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2세. 평생 동대문 근처에서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에 셔터를 내렸습니다.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은 40대의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빚을 갚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게를 지켰고 아이들을 키웠고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가게는 재개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혼자 해결했습니다. 마지막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 그래도 깨끗한 곳,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 은빛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세끼 제공, 의료 지원, 문화 프로그램, 자유로운 외출, 팸플릿에 적힌 문구들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맞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말순 어르신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환한 미소.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302호입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 화장실은 안에 있고요. 식당은 1층, 휴게실은 2층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직원이 나간 뒤 말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평생 쉬지 못했습니다. 쉬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50년 일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혼잣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 10인용 테이블 6개, 노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파마머리에 분홍색 가디건.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나는 이영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박말순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동대문이요. 밥이 나왔습니다. 쌀밥,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반찬 3가지. 맛은 괜찮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밥은 먹을 만해요. 처음엔 입맛 없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이 가벼웠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은 곳 같아.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의 진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그리고 자신이 곧 마주할 선택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산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세면을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아, 외출은 8시 이후에만 가능해요. 아침 체조 시간이 7시거든요. 체조요? 전 안 하는데요. 여기선 다 같이 하셔야 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해야 한다고? 팸플릿에는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시 2층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30명쯤 되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 젊은 남자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음악 나갑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강사가 팔을 벌리며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노인들이 따라했습니다. 어색하게, 천천히. 말순도 움직였습니다. 팔을 올렸다 내렸다. 허리를 좌우로 돌렸다. 옆에 서 있던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매일 이래요. 안 나오면 체크당해요. 체크요? 직원들이 명단 확인해요. 3번 빠지면 면담 들어가요. 체조가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침 식사, 흰죽, 김치, 반찬 2가지. 말수는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죽은 소화가 안 됐습니다. 저기요, 밥 먹을 순 없나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은 죽으로 통일돼 있어요. 위장에 부담 안 가게요. 전 괜찮은데요. 규정이에요, 어르신. 다시 그 단어. 규정. 식사 후 말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체조, 오전 8시- 조식, 오전 10시 건강 강좌, 오후 12시- 중식, 오후 2시- 문화 프로그램, 오후 6시- 석식, 오후 8시- TV 시청, 오후 10시- 소쟁. 빼곡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요양원이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문화 프로그램 시간이었습니다. 2층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고향의 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사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노인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말수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같이 불러주세요. 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 안 부르고 싶은데요. 참여하셔야죠. 다른 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주변 시선이 모였습니다. 말수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여기선 튀면 안 돼요. 튀다니요? 다들 규칙 따라요. 안 그러면 찍혀요. 누가 찍어요?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4명의 여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저분들이 동회장들이에요. 제일 가운데 분이 강미옥 씨. 1층에 살아요. 제일 비싼 방. 말순이 바라보자 강미옥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뭐 하는데요? 운영진이랑 가까워요. 입주민 관리도 하고 누가 말 안 들으면 보고해요. 왜요? 질서 유지래요.
다들 편하게 살려면 규칙이 필요하대요.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시하는 거잖아. 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들, 어두운 산, 자유를 찾아왔는데 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원하던 곳일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규칙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아침 체조에 나가고 죽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라도 마음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디 사셨대요? 동대문이요. 아, 거기 집값 비싸잖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받았어요. 할머니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말을 안 하네. 숨길 것도 없는데. 그 뒤로 할머니는 말순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서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소문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돈도 없으면서 여기 와서 잘난 척한대요. 누가 그래요? 영자가 눈짓으로 창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이 그러는데 말순 씨가 모임에도 안 나오고 혼자 다닌대요. 여기 분위기 흐린다고. 모임이 뭔데요? 매주 수요일 다과회요. 다들 나가요. 돈 1,000원씩 내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수는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전 몰랐는데요. 아무도 안 알려줬나 봐요. 원래 새로 오면 초대하는데. 다음 수요일 2층 휴게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순도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15명쯤 되는 노인들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참여해도 될까요? 강미옥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회원제예요. 회원이요? 한 달에 10,000원씩 내요. 그리고 소개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요. 말수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순 씨. 저도 규칙이라. 강미옥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말수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뭐지? 저녁 식사 때 영자마저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좀 이상하대. 말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복도에서 강미옥과 마주쳤습니다. 박 선생님, 말순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려면요,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해요. 혼자 튀면 곤란해요.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요. 강미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긴 공동체예요. 개인주의는 안 통해요. 알아들으셨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건가? 평생 혼자 해결했습니다.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직원 눈에 띄지 않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걸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30분쯤 걸었을까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산책하러요. 저기 은빛 정원 사시나요? 말순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그 옷 보면 알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거기 힘들죠? 다 똑같래요. 들어가면 후회한다고. 왜요? 자유 없어요. 감옥이에요, 거기.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다고 만든 거예요. 노인들 편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고급 시설이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말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시간 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레지던스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입구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입주민 정기회의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2층 강당 말수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필참이에요. 모두 참석하셔야 해요. 강당에 들어서자 의자가 반원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되는 입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엔 원장과 강미옥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몇 분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말순의 등에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단 외출, 프로그램 불참, 식사 시간 불만 제기 등입니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 분위기를 해칩니다. 강미옥이 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거예요? 강미옥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해당 분은 아실 겁니다. 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원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규칙 위반 시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3번 경고받으면 퇴소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말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말순 씨 미안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산책했고 프로그램에 나가기 싫었고 밥을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약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서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미옥과 마주쳤습니다. 박 선생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르신을 위한 거예요. 말순이 멈춰섰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칙을 안 지키셨잖아요. 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긴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미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존중은 규칙을 지킬 때 받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72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 흰 머리, 처진 눈꺼풀.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벽 4시 잠에서 깼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옷장을 열어 짐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큰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2층, 1층에 내려서자 당직 직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말순이 멈춰섰습니다. 나갑니다. 지금요? 새벽인데요. 네, 지금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퇴소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가야 해요. 말순은 로비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까? 제시도 틱에서 편집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몇 시인데?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 나왔어. 버스가 왔습니다. 말수는 올라탔습니다. 공항 방향이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갈게. 비행기표 끊었어. 엄마. 괜찮아. 엄마 아직 멀쩡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겐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제주공항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세, 말순을 닮아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다가와 말순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미안해. 차를 타고 펜션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여기 빈 방 하나 있어. 엄마 방으로 쓸 수 있어.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반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이 앉았습니다. 은지가 끓인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김치. 엄마표 맛이지? 은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해도 맛있구나. 밥을 먹으며 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은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말순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노후에 필요한 건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더라. 존중이야.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게 전부더라.
은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자. 나랑. 은지야. 침 안 돼. 엄마가 있으면 나도 좋아. 진심이야. 말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고맙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펜션에서 손님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구운 생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집밥 같아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오후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은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경치 좋죠? 네, 정말 좋아요. 혼자 사세요? 딸이랑 같이 살아요. 좋으시겠어요. 나는 혼자 살아요. 외롭긴 한데 자유로워서 좋아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하죠. 말순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서 있느냐였습니다. 규칙에 갇힌 곳이 아니라 자유로운 곳, 감시받는 곳이 아니라 존중받는 곳.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펜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지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해줄게. 김치찌개 어때? 좋지. 둘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존엄하게, 자유롭게 사랑받으며 사는 노후.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